입학 사정관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신, 공인시험, 자기소개서, 활동? 다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천서입니다. 입시가 끝나면 12학년 4월쯤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Mom, I got into IB, I got admitted to Stanford. 합격 영상 리액션도 올립니다. 학생이 18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결정나는 이 순간. 하지만 입학 사정관들은 이 결정까지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8분. 매년 미국 입시의 지원자 수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UCLA는 13만 개의 지원서를 받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학생당 15분 안으로 끝내라 라고 할 정도예요. 사람이 샤워를 하는데 몇 분이 걸리죠? 그럼 15분 동안 지원서를 보면서 입학 사정관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신, 공인시험, 자기소개서, 활동? 다 아닙니다. 답은 추천서. 2017년 NACA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운슬러 추천서의 중요도가 무려 14.6%, 교사 추천서의 중요도는 10.9%라고 합니다. 카운슬러 추천서가 뭔지는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그래프에서는 학년 석차, 서브젝트 테스트, 포트폴리오, SAT2보다 높게 평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요소의 중요도를 물어보면 추천서는 가장 낮게 나와요. 근데 대학교는 왜 이토록 추천서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입학 사정관들은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희망하는 분야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우리 대학교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학교가 여러분을 뽑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부분의 대학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성과. 그리고 이 과거 성과를 본인 아닌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 합니다. 한국 입시는 따로 제출하는 증빙 자료가 있잖아요. 미국은 추천서가 증빙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한 성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 호기심, 성실함, 공감, 인내, 창의성, 자신감 등의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을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여러분이 학교에 어떤 혜택을 갖고 오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럼 카운슬러와 교과목 선생님의 추천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카운슬러는 시험 성적 그리고 성적표 그 이상의 중요한 정보들을 학교에게 제공합니다. 학교 생활 및 어떤 영향을 발휘했는지 말해줍니다. 전 입학 사정관 마틴 워시는 추천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추천서에는 학생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마음가짐, 그 학생의 성격, 직업 윤리, 그리고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적어야 한다. 명문대 전 입학사정관 에리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문적 강점과 성격을 모두 말해주는 추천서가 가장 선호된다. 자, 그럼 선생님들은 추천서를 어떻게 쓸까요? 추천서는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체크리스트로 평가하는 레이팅 섹션과 학생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커멘트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이팅 세션에서는 당연히 모든 항목에서 탑뷰를 받는다면 그만큼 그 학생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 최대한 탑뷰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커멘트 섹션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략 한 장 분량의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추천서를 받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쌓아뒀다면 자연스럽게 추천서의 내용이 세부적이고 알찬 추천서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능동적인 학생이 아니었다면 추천서의 내용이 입학 사정관에게 확실히 어필되지 않은 그런저런 추천서가 되겠죠. MIT에서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 성숙도, 열정 등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묘사하는 추천서가 좋은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지원자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강력히 칭찬하고 추천하는 말들은 입학 심사의 긍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통 추천서를 부탁할 때에는 직접 찾아가서 써달라고 물어보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메일 보낼 때도 최대한 정중하게 보내야겠죠. 추천서를 부탁해야 되는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언제부터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 학교도 있고 선생님한테 언제까지 부탁해야 되는 추천서를 써주는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물어보는 게 좋긴 합니다. 일찍 물어보는 학생들은
11학년 끝나가는 봄학기 아니면 혹은 여름 학기 전에 물어보고 정말 늦게 물어본다면 원서 제출 마감 한 달 전까지는 당연히 부탁은 해야겠죠. 괜히 늦게 물어본다면 원하는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못 받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물어보셔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성적과 시험 점수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을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추천서는 이 학생의 지적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자질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추천서를 좋게 쓸 수 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추천서에서 선생님에게 꼭 강조해 주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브렉시트라는 것인데, 브렉시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했던 활동들 그리고 수상 경력 등 이런 것들을 담은 편지라고 보면 되는데, 다시 말해 편지를 받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선생님들한테 주면 선생님들은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또한 정말 써주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예 선생님한테 따로 이메일을 적든 직접 찾아가든 무슨 내용에 대해서 꼭 써주세요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려보세요. 거절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써주는 선생님도 있기에 일단 한 번은 꼭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들은 2개 내지 3개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추천서 3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라면 카운슬러 추천서 1부 그리고 교과목 선생님의 추천서 2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추천서 2개를 요구하는 학교라면 카운슬러 추천부 1부 그리고 교과목 선생님 추천서 1부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UC 학교들은 예외적으로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UC 홈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예 제출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자들이 워낙 많고 주립대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천서를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UC 경우에는 내신 그리고 과외활동, 관심사 이 위주로 많이 보기도 하고요. UC 버클리와 UCLA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긴 한데 입학처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서를 내라고 따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제외하고는 UC 학교들은 추천서를 내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어떤 과목 선생님한테 받아야 하는지는 정해두는 학교도 있고 안 정해두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은 11학년, 12학년 선생님들 중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요. 물론 공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학 혹은 과학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받고 미술 선생님한테는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같이 써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미리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 이유는 MIT 같은 경우에 지원자들에게 한 개의 추천서는 꼭 수학, 과학 계열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문과 계열 선생님에게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 선생님일수록 그 전공과 관련된 여러분의 학업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카운슬러는 여러분의 입시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학교의 카운슬러의 추천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카운슬러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럼 추천서를 아직 요청하지 않은 90, 11학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생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의 조언을 구하던지 논문을 같이 쓰던지 지금부터라도 선생님과 관계를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학교를 중간에 다른 학교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 선생님한테 정말 받고 싶으시면 그래도 됩니다. 대신 그 선생님이 계속 다른 학교에서도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서 잠시 휴양을 하고 계신다면 추천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에 선생님을 꼭 관여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선생님들을 관여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의 추천서가 더 많은 내용이 적힐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만약 활동을 진정성 있게 만약 다가갔다면 그 선생님은 여러분의 아주 열정적이고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추천서의 퀄리티와 내용이 풍부해지겠죠? 추천서를 받을 선생님이랑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같이 진행하면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번에
1000번의 작은 교류는 아주 큰 한 번의 교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 명심해 두세요.